국제통상인문을 수강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산 가능 곡선의 한계 기회비용과 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국제통상인문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곡선을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이렇게 생긴 곡선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국민 경제의 자원 부존량과 기술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자원을 완전 고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이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생산 가능 곡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집에서 빵과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Y축이 빵, X축이 쿠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제 친구 4명과 함께 저는 빵과 쿠키를 만들 건데요. 저는 총 5개의 오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저와 제 친구, 즉 5명의 사람이 빵만 만들 때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5명 다 빵을 만든다는 곳이죠. 근데 만약 한 명이 빵 대신 쿠키를 만들 경우 어떻게 될까요? 빵 그만큼 덜 만들고 쿠키를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대강 이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명 더 쿠키를 만들어 갔어요. 그럼 빵을 이제 만드는 사람은 3명밖에 없겠죠. 이 정도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점점 쿠키를 많이 만들어 가면은 결국에는 다들 쿠키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빵은 한 명도 만들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합니다. 이 오목하다, 볼록하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매우 쉬운 예시로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배가 볼록해요. 여러분을 향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오목하다는 이 반대 개념이겠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그래서 이 볼록하다와 오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배 나온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배가 볼록하다. 자, 그러면 다시 생산 가능 곡선으로 돌아가서 이 오목하다. 왜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한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기회비용의 증대라는 현상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오목합니다. 이 한계 기회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회비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회비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산 요소, 시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 행동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연고전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연고전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가서 신나게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체력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또 연고전을 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돈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고전을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공부할 시간과 여러분의 체력 그리고 티켓 비용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기회비용이란 뭘까요? 한계 기회비용이란 각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각 구간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까 쿠키하고 빵 얘기했었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빵, 쿠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쿠키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빵의 개수, 그것이 바로 한계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단위의 쿠키를 생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 즉 빵의 개수가
한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 기회비용이 왜 증대하냐? 매우 간단한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국가에는 빵을 진짜 잘 만드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잘 만드는 천재들이 있어요. 이게 빵, 이게 컴퓨터.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즉 빵을 잘 만드는 사람과 컴퓨터를 잘 만드는 사람 모두 빵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빵 천재들은 당연히 자기 빵을 잘 만들겠죠. 그 사람들은 그거에 재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컴퓨터 천재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훨씬 더 잘 만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컴퓨터보다는 비교적으로 잘 못 만드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천재들이 빵 대신 컴퓨터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적은 기회비용을 들이고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빵보다 컴퓨터를 더 잘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이 사람들이 빵 대신 컴퓨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컴퓨터를 잘 만드는 사람 한 명이 빵 대신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컴퓨터를 조금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빵보다는 컴퓨터를 더 잘 만듭니다. 기회비용이 첫 번째 사람보다는 살짝 더 커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빵을 잘 만들던 사람들도 컴퓨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회비용이 커지겠죠. 그 사람들은 빵을 컴퓨터보다 더 잘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 한계 기회비용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점점 더 오목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생긴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생산물 묶음의 조합점들을 이은 곡선.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어떤 두 가지 물건의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자하고 치킨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피자, 여기가 치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는 치킨 한 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자 10판과 치킨 한 마리를 시켰을 때 여러분이 10이라는 만족감을 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는 것은 이 조합들, 이 곡선에 있는 조합들, 여기는 대강 계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8,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조합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10이라는 만족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도 특징을 갖고 있어요. 4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하향한다. 두 번째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무차별 곡선끼리는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였습니다. 저희 아까 얘기했었죠? 볼록하다. 사람의 배가 여러분을 향해서 볼록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우리는 이 무차별 곡선이 왜 볼록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이 법칙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볼록해집니다.
한계 대체율이란 그럼 뭘까요? x제와 y제 사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아까 피자하고 치킨 얘기했잖아요. 피자, 치킨. 여기서 이게 뭐 아까 10개였고 뭐 치킨 한 마리라고 했죠. 그리고 뭐 여기가 2마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치킨 한 마리를 더 사면은 얼만큼의 피자를 여러분이 포기해도 똑같은 만족감을 느낄까?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입니다. 치킨 한 마리가 몇 판의 피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한계 대체율입니다. 한계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은 그러면 뭘까요? x제가 대체할 수 있는 y제의 수량은 점차 감소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피자하고 치킨으로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계속 피자하고 치킨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y축에 피자, x축에 치킨. 자, 여러분이 지금 야식을 시켜야 돼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자와 치킨을 야식 메뉴로 여러분이 골랐습니다. 뭐 여기는 피자 뭐 대강 1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할게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피자 10판을 먹냐 11판을 먹냐 솔직히 막 10판에서 한 판을 더 먹는다고 막 만족감이 엄청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럴 바엔 치킨 한 마리를 더 먹어야 되니까요. 치킨 한 조각 먹으면 아쉽잖아요. 맞죠? 근데 피자는 한 판에서 한 조각 더 먹냐 덜 먹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미 배부르니까요. 이미 피자는 많이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여기서는 되게 큽니다.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치킨 한 마리의 길이인데 이 치킨 한 마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길어요. 그 말은 치킨 한 마리가 대체할 수 있는 피자의 양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치킨이 점점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피자가 이제 점점 줄어서 피자 3판하고 뭐 치킨 3마리? 4마리? 이 정도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피자 한 판 더 시키고 치킨 한 마리 덜 시키냐, 치킨 한 마리 더 시키고 피자 한 판 덜 시키냐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치킨을 점점 더 많이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피자를 먹고 싶게 될 거예요. 왜냐? 치킨은 이미 많으니까요. 치킨 한 마리 먹었으니까 여기서 뭐 닭 날개 한 마리 더, 하나 더 먹는다고 여러분이 막 엄청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럴 바에는 피자를 한 조각 더 먹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계 대체율, 이 한계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때는 각 점에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계 대체율은 점점 더 적어지게 됩니다. 아까 피자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현상이 이젠 치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튜터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